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여행 시 간단한 베트남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첫 번째는 오직 힐링을 위해서. 이분들은 그냥 가서 푹 쉬고 온 분들이거든요. 누구한테 타치를 받지 않고 가서 그냥 푹 쉬고 잠 자고 실컷 먹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신 분들 오직 힐링 위해서 뭐 안마를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면 꼭 현지인과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한 여행 베트남어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베트남어를 배운다고 해서 현지인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 대화가 주고받고 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런 뭐 마음, 그런 거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아주 간단한 거,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한 거. 베트남 여행 실전 탑 6, 6가지,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가지 중에서 2개 또 뺄 거예요. 하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은, 이거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이 감언이요. 감언, 한글로 표기를 하자면, 네, 베트남은 성조가 있다고 들어보셨죠? 베트남은 6성조, 6성조가 있다고 해요. 뭐 6성조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어떤 사람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게 그걸 성조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또 한국어도 자세히 보면 성조가 있겠죠. 이게 뭐 성조가 있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리는 거, 내가 들리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조가 또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아 이건가 보다 해서 바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발음은, 이거는 뜻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감언 이거예요. 감언. 근데 빠르게 말하면 감언. 내가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잖아요. 자유 여행하는 사람들은 상성급 보통 많이 가죠. 3성급, 4성급. 그리고 투어 단체, 이거는 5성급이잖아요.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자주 보게 되면 뭔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언.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죠? 신짜오. 이것 뜻은 안녕하세요.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글로 표기하자면 신짜오. 근데 이거 있죠? 짜오로 읽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짜오로 읽지 않고 합쳐서 읽는 거예요. 신짜오 이렇게, 신짜오 이렇게, 신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짜오. 내가 이제 호텔에 방 예약, 뭐 열쇠를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인사를 건넬 때 현지인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헬로우 이렇게 해도 돼요. 헬로우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니까 식당에 갔어요. 맛집이라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헬로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베트남 말을 더 써주면 그 사람들도 호감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베트남 말 좀 써주게 되면. 그래서 딱 가서 신짜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짜오, 신짜오 이렇게. 세 번째, 요거는 실로이, 실로이 이렇게도 알아들어요. 실로이, 원래 발음은 여기 성조가 있죠. 가운데 이거 성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로이, 물결, 이게 물결이거든요. 성조가 이거 실로이 이렇게, 실로이. 이건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여행을 하면서 누군가를 밀쳤어요. 또 여행을 하면서 누군가를 내가 실수를 범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로이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 발음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sorry 하시면 돼요. sorry. 근데 sorry 할 때 장난식을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소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sorry 할 때 그냥 sorry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요. 그거는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면 돼요. 실로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우리가 베트남 가면 여행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뒤부터는 많이 돌아다니기 싫어해요. 그때는 뭘 하냐? 쇼핑을 하잖아요. 얼마예요? 이거거든요. 발음은 마오, 니, 에, 우 이거예요. 마오니에오, 마오니에오 이거거든요. 마오, 니에오 이것도 발음할 때 바오, 니에오 이거는 아니거든요. 바오가 하나예요. 니에오가 하나예요. 그래서 마오니오, 마오니오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는 how much 이렇게 하면 돼요. how much 얼마냐? how much. 하지만 내가 이거를 써보고 싶다. 내가 베트남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오니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오니오. 이게 저도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냐면 이게 니에오가 니에오 발음 세 개잖아요. 발음 세 개 아니야 이거? 이제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 한국 그 발음을 예로 들자면 이거 보면 이해하시겠죠? 보통 우리가 회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요. 회를 후하고 애가 합친 것이 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후회 이렇게 안 읽잖아. 그냥 회라고 읽잖아. 회 한 글자 한 발음으로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발음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니에오, 니에오 이게 하나예요. 니에오 이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다섯 번째, 여행 가서 간단한 거 아주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베트남 뭐 실전 뭐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냐 베싱어로 이거거든요. 뭘까요? 냐 베싱어로 화장실 어디야? 이거예요. 냐 베싱어로. 근데 현지에 가면은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잘 안 써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토일렛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일렛, 토일렛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 토일렛, 토일렛 아셨죠? 하지만 베트남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이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야, 베싱, 어로 관심 없다. 그러면 토일렛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트남에 꼭 먹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먹는 것? 쌀국수죠, 쌀국수. 근데 쌀국수를 한국 사람은 싫어하는 거 있죠? 야채 들어가는 거. 고수, 고수. 예. 컴쩌 자무이. 이게 자무이가 이게 고수예요. 자무이. 컴쩌 주지 마세요. 고수를 이 뜻이거든요. 발음은 이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하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처음에 발음이 안 좋을 때 쌀국수 매일매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또 거기 갈 때마다 고수가 꼭 넣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발음을 익혀서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발음이 안 좋았어요. 이거 컴쩌자무 이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이거 발음을 그때 발음이 안 될 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잘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베트남어로 조금이라도 해서 현지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컴쩌자무이 말씀드린 발음대로 아니면 구글에 요거를 단어를 그대로 넣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게 다 시가 지나면 기억에 남고 잘 돌아가는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뭔가 잘 이루어졌어. 여행 가서 순조롭게 잘 됐어. 그 기억이 잘 안 남는데 뭔가 빵꾸가 나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기억이 오래오래 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가 시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이쪽 식당 가서 이렇게 해보고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다른 식당 가잖아요. 다른 식당 가서 또 이렇게 해보고 못 알아들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숍 가거나 식당 가면 내가
언어를 좀 알아듣게 좀 해봐야지 하면서 연습도 하고 또 못 알아들으면 저녁에 또 연습을 좀 해서 그 다음 날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 현지인과 대화를 좀 친숙하게 간단히라도 재밌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연습해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추가 부를 때 식당 커피숍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부를 때 이제 한국에서는 식당 가서 부를 때 사장님 아니면 이모 이모님 이러잖아요. 베트남은 엠의 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현지인은 엠이 뭐냐면 동생이라는 뜻도 있고 식당이나 어디 커피숍에서 가서 사람 부를 때 빠르게 엠의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처음에 이걸 해보신 분은 잘 익숙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신감 뿜뿜 가진 사람들 있죠?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MI 하시면 돼요. MI. 근데 MI 하기가 쑥스럽다, 좀 불편하다. 그러면 손을 들면 돼요. 손을 들고 이렇게 손 들면 돼요. 그러면 응시하게 돼 있거든요.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렇게 부르는데 쑥스럽다. 그러면 손 들고 흔들면 돼요. 이렇게 흔들면 옵니다.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호칭 있잖아요. 오빠, 누나, 언니 이렇게 호칭이 있잖아요. 베트남도 호칭이 똑같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호칭하고 베트남 호칭은 똑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베트남에도 그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 중에 M이 뜻이 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빠는 아잉이라고 그래요. 아잉. 그런 호칭이 다 있어요. 있는데 M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M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존중 의미로 M이라는 거를 부르거든요. M이라면 동생이니까 낮춰서 말하거나 그냥 아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호칭이지 나보다 나이가 좀 작아 보여서 존중의 의미로서 M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가 이거 베트남어 처음에 공부할 때 M이라는 게 동생이라고 들었을 때 동생도 의미가 있다고 하길래 저는 이걸 M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못했거든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존중의 의미가 이것도 들어가는 거구나. 그건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항공을 타고 그 안에 스튜어디스가 있잖아요. 여자 스튜어디스, 베트남 여자 스튜어디스. 시간이 좀 지나면 음식을 이제 주잖아요. 여자 그 스튜어디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배웠을 때 여기 있죠? 감원 감사합니다. 감원 감사합니다. 뒤에 호칭을 붙이면 돼요. 감원 엠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 스튜어디스에게 감원 엠 이랬어요. 감원 엠 하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M이 이게 존중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용하기가 좀 들어왔는데 이제 베트남 가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 놀러를 가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에도 영어를 잘 쓸까? 궁금하겠죠? 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학교를 다녔지만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 베트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길가에서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답변을 못하거나 이제 피하거나 그런 경우도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좀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을 좀 다가가기가 좀 겁먹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베트남이 그 편의점이 있거든요. 베트남 거의 편의점이 있어요. 제가 거기 자주 갔었는데 그 편의점 가면 거기에 반미빵을 만들어줘요. 가격이 저렴해서 자주 사 먹었는데 거기에서 현지인 여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가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거기 카운터에 두 명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학생이에요. 보면 두 명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치면서 야 네가 말해. 야 네가 말해.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럽거나 그거겠죠. 그 친구들도 영어로 말을 해야 될지 뭘로 말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말 거는 겁먹는 친구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고수 말씀드렸잖아요. 그 쌀국수 먹을 때
베트남 사람들도 쌀국수에서 고수를 넣지 않고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 그 편의점에 있었던 학생한테 그 고수를 빼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했죠. 베트남 사람들도 고수를 못 먹는 사람 있냐?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한 5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 오, 그렇게나 많아 했더니 못 먹는 사람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수하면 베트남 다 먹는다 그건 아니고 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다. 50%가 딱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도 못 먹는 사람도 많다. 베트남 여행 가면 좀 재밌게 놀려고 뭐 몇 가지 정도 이렇게 가서 써먹는 게 좋은데 언어 배우기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놀러 가면 말이 안 나오면 손짓 발짓 다 하면 현지인들 대부분 알아들어요. 여기서 내가 알려드렸지만 얼마예요? 이거 how much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알아들어요. 하지만 여행에서 현지인과 말을 좀 섞이면 여행에 좀 기억 남는 거는 요소가 있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저 사람한테 대화를 하고 싶다. 보통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말을 걸고 싶잖아요. 가서 뭐 신짜오도 할 수 있고 이게 그 베트남 사람들도 외국 사람 대한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 대한 그 마음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지만 특히 한국인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한국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고 배우고 싶은 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한국처럼 발전을 하고 싶은 나라로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보면 반갑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베트남 말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을 걸어요. 저기 아리따운 녀석이 있네? 그러면 내가 한번 말을 한번 섞이고 싶어. 뭐 내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떠나서 말을 한번 섞이고 싶어. 그러면 가서 신짜오, 안녕하세요, 신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은 뭐 내가 핸드폰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번역기로 내가 한국말로 나는 저기 가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야? 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해주는 핸드폰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해서 말을 걸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억에 남잖아요. 여행할 때.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도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죠. 너 페이스북 있냐? 이렇게 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NS가 페이스북이에요.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을 쓰긴 쓰지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물건을 팔기도 하고 페이스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너 페이스북 어떻게 돼? 친구 맺고 싶어.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겠죠. 메시지 보낼 때는 뭐 이렇게 번역기를 써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또 재밌는 여행 다른 나라에 가봤으면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사람 만나거나 문화를 내가 문화를 배우거나 아니 문화를 알거나 아 이런 문화가 있네 저런 문화가 있네 한국과 베트남과 저런 차이가 있네 그런 것도 알아본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현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래 저래 생각만큼 우리를 좋아하네 생각만큼 저렇게 생각하네 그거를 이제 알면 더 재밌고 흥미로울 수가 있는 여행이 될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행 실전 탑 6 6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거 섬저 자무 이거 보수를 빼주세요. 이게 발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보수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 이미지 클릭해서 보면 한국 배우 고수 말고 이 고수 있죠? 고수 요거 있죠?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no라고 하면 돼요. no, 오케이? no 이렇게 오케이 알아들어요. 예. 예. 하지만 나는 그래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현지인과 섞이고 싶다. 그러면 하면 돼요. 컴저자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간다면 좋은 추억 쌓으시고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